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빅뱅이다. 네. 올해가 이제 그린 빅뱅이 시작되는 첫 해다. 이렇게 이제 원년이다. 예, 독일 전국 토의 2%를 무조건 육상 폭력으로 하래라는 법안을 확정했어요. 앞으로 러시아로부터의 화석 인류를 다 이제 중단할 예정이니까 네네. 69%를 올립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유럽보다 더 센 정책이 들어왔잖아요. 예. IRA가 이제 들어왔고 아까 46%가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아,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부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고 발전하고 있어서 그리고 목표치도 또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괜찮죠. 네. 뭐 심각한 상황인데 트렌드에서는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기업들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미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막 폭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계획들이 다 2030년대가 데드라인이에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미리 이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낼 테니까 니네가 빨리 생산해서 달라 이런 계약이에요. 지금까지는 성장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다 싶을 정도로 좋고요.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병화 연구위원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두 번째는 최근 이제 그 세계 전반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흐름과 특히 풍력 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앞선 시간 네. 이어서 말씀 네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사실 우리는 뭐 이제 국내에서는 전기차 산업도 배터리 산업 워낙 이제 뭐 포션도 커져져 있고 또 투자 관점에서도 워낙 이제 뜨거운 어떤 섹터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뭐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산업이고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그 국내와는 다른 좀 뭐 유럽 특히 유럽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도 사실은 이 뭐 풍력을 비롯해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도 각종 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그 관련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좀 개괄적으로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빅뱅이다. 네. 올해가 이제 그린 빅뱅이 시작되는 첫 해다. 이렇게 이제 원년이다.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2022년이 역사적인 해였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가 EU 러시아 전쟁 때문에 EU가 이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리파워 EU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 리파워 EU는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이 기존에 연간 설치되는 양보다 2배, 3배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모든 정책적인 요소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 입법화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EU가 합의를 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들 이제 국가별 또는 EU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아주 입법화의 큰 사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풍력 제일 이제 해상 풍력은 뭐 지금 워낙 그 목표치를 늘리고 좀 이렇게 높이는데 비교적 좀 수월한데 육상 풍력에 대한 허들들이 좀 많아요. 지역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격 거리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슬로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독일 정부가 독일 전국 토의 2%를 무조건 육상 풍력으로 하래라는 법안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들은 많이 전국 토의 2%면 사실 어마어마하네요. 뭐 굉장히 큰 양입니다. 네. 그렇게 뭐 해야지 2%라고 그러니까 되게 비중이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크죠. 아니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 2%면은
와, 어마어마한 그래서 면책인데.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또 예. EU는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12월 달에 확정할 예정이에요. 음. 지금 뭐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그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승인 절차입니다. 각 국가들이 허가를 내줄 때 뭐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처들을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하겠다고 EU가 이제 에너지 장관들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합의를 냈고 아마 올 연말 안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태양광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승인 절차를 마쳐라. 네. 데드라인 딱 정해주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네. 풍력은 6개월 안에 맞춰라. 와. 이렇게 이제 네. 그 나가는 거고 환경 영향 평가도 단지 내에 멸종에 관련된 어떤 동식물만 없다면 패스트 트랙에 그 안에 범주에 넣어라. 그렇게 지금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당연하죠. 앞으로 러시아로부터의 화석 연료를 다 이제 중단할 예정이니까. 네네. EU의 재생에너지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였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2030년까지 69%로 올립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가 한국은 21.6%예요. 2030년 타겟이. 지금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7% 되나요? 8에서 9% 사이죠. 풍력 태양광만 따지면 한 5%밖에 안 돼요. 유럽하고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그냥 뭐 숫자적인 차이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하여튼 우리나라 문제고 하여튼 유럽은 지금 그렇게 아주 예. 초강수를 계속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제 이게 뭐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전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후퇴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후퇴하지 특히 않습니다. 이번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예. 러시아로부터의 의존을 완전히 낮추겠다고 일단 예. 칼을 빼들어서 예. 전부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있고 네. 지금 투자 계획들을 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이제 속도 조절 이제 네. 좀 할 수 있겠죠. 네. 뭐 당장 너무 이제 긴급하게 추워져가지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네. 뭐 러시아로부터 뭐 일부 물량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제 뭐 예.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 예. 지금은 뭐 완전히 그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정해진 방향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은 사실은 유럽보다 더 센 정책이 들어왔잖아요. 예. IRA가 이제 들어왔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전기차의 IRA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IRA는 재생에너지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IRA가 3,690억 달러,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통과된 인프라 부양안, 네. 그 안에 이제 그린 산업 관련된 인프라가 한 774억 달러 정도 들어있어요. 네. 4,400억 달러 정도가 그린 산업에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쫙 풀리는데 네. 그 두 개를 다 합친 전체 비중을 섹터별로 분석해 보면 46%가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재생에너지를 위한 인프라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46%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제 쪼개서 있어요. 한 네. 9에서 한 10 몇 퍼센트 정도씩 뭐 수소도 있고 일부 원전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꽂히죠. 특히 이제 요번 안엔 IRA의 전체적인 특징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그린 산업 업체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예요. 아까 배터리 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제 강하게 주는 것이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부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무조건 캐파를 크게 갖고 있는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장땡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태양광으로 치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국내 업체는 이제 가장... 하나솔루션이고 네. 이제 약간 베어리시하게 봤던 이제 OCI 같은 케이스도 미국에다가 이제 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지금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 증설한다거나 이럴 정도로 지금 뭐
투자 러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이 원하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중간 선거에 바이든이 막판에 사실상 승리를 거둔 이유가 IRA 때문이에요. 젊은 네. 층이 이제 화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 녹색 일자리가 뭐 바이든이 목표하는 거는 100만 개예요. 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충분히 100만 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최근에 투자하겠다고 한 풍력, 태양광, 네. 뭐 수소, 그다음에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것만 네. 하더라도 뭐 수십 조를 넘죠 벌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요. 또 그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보조금이나 이제 그만큼 정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정치의 리더십이 네. 산업과 경제를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번 IRA가 제대로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선거든지 미국은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항상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고, 더군다나 이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미국이. 네. 역대급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세대 중에서도 대부분은 느껴보지도 못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상원을 수성을 했고, 하원도 뭐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안 격차가 나더라고요.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변한 건 없거든요. 변한 건 없고 IRA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IRA가 뭐 이제 선거 전에 이제 민주당이 패배하면 그 IRA 법안도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런 그린 산업 전반에 이제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지나고 보니 선거 결과도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네. 요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자료를 계속 이제 쓰잖아요. 네. 코멘트 그러니까 그때 자주 하셨던 거 제가 봤거든요. IRA 네. 뭐 설사 민주당이 패한다더라도 참패를 음. 한다더라도 IRA 영향은 미미하다.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 미국이 만약에 입법화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와서 뒤집히는 상황이 계속됐다면 미국이 슈퍼파워가 안 되죠.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에서도 그 적나라한 예를 들었잖아요. 오바마 때 만들어진 5년간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어요. 오바마 거의 임기 말기에 오바마가 이제 여소야대니까 공화당 의원들까지 설득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거든요. 그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걸 갖다가 되돌린다거나 맨날 풍력 욕을 하고 막 풍력 터바인이 새를 다 우리나라 캘리포니아 이글을 다 죽인다면서 하면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기간 중에도 풍력 태양광의 미국 시장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클린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생산세 공제죠 주로. 공화당이 만든 거예요. 1992년도에 처음 만들 때 아버지 네네. 부시 대통령이 아주 신나서 사인하는 그 사진이 여러분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그 이제 왜 만들었냐 하면 자기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부시의 친구들은 텍사스에 농장주들이 많잖아요. 농장주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이 대규모 땅을 가진 농장주들은 농사가 거의 잘 안 져요. 이 풍력 태양광 렌트비로만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오는 이 농장주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이 공화당주가 더 많고 공장도 당연히 관련 공장도 공화당 중에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그 공화당 의원들이 이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주 우호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지역구에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세금이 많이 거치는데 그걸 쌍수를 두고 반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 자체를 배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앞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변해요. 전 세계가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뭐 이런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이 클린 산업,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이것들의 변화는
경제 자체를 갖다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가 폭망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그냥 다 암묵적인 동의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변하는 거 맞아요? 안 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뭐 국내 이야기 좀 들어봐야 네. 되는데 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고 발전으로서 그리고 목표치도 또 더 낮아졌어요 계속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괜찮은 겁니까 이거? 안 괜찮죠. 네. 네, 뭐 심각한 상황인데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제시한 게 30%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걸 21.6%로 8% 정도를 낮추고 원전 비중을 이제 반대로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가 만들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뒤로 후퇴하는 케이스는 이제 없죠. 네. 예,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이제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지금 아리백에 우리 기업들이 워낙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네. 아리백은 풍력 태양광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뭐 일부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되긴 하는데 그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건이 네. 까다로워서 대부분 다 아리백 기업들은 풍력 태양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은 낮췄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지금 뭐 안 좋은 시각으로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미 위축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해상 풍력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정부에서. 그나마 뭐 일부 인사들은 뭐 해상 풍력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어쨌든 현 정부 내에서의 관계된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뭐 그나마 해상 풍력 쪽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국내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으로 다 했거든요. 모든 걸. 풍력은 아예 없었어요. 시장 자체가 국내가 뭐 100메가도 설치가 안 됐을 정도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풍력을 어쨌든 좀 주 타겟으로 삼았고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요 부분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그 베스타스 회장인가요? 네. 만났더라고요, 따로. 네. 그게 그래도 좀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쨌든 그 기업을 상대적으로 좀 중요시하는 정부는 맞거든요. 지금 정부의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나올 때 보면 기업을 좀 중심에 둬요. 이번에 이제 수소경제법, 그 수소경제위원회도 하면서 이제 우리 수소기업들을 글로벌 탑 10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요거는 이제 과거 정부하고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보급이라든지 어떤 가치 중심이라든지 이랬다면 요번에는 이제 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좀 맞는데 큰 트렌드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 그건 좀 수정할 필요가 있죠. 정부가 수정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이제 해상풍력은 뭐 베스타스 말씀하셨는데 베스타스는 이미 한국에 진출할 의사를 오래전부터 밝혔고요. CS 윈드하고는 이미 JV를 맺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다가 이제 베스타스하고 CS 윈드의 계획은 3개의 공장을 짓습니다. 해상풍력 터빈 조립 공장, 그다음에 블레이드 공장, 타워 공장. 요 3개 각각 지분율이 달라요. CS 윈드하고 베스타스의 지분율이 다르는데 어쨌든 준비는 다 끝나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해상풍력 연간 물량만 어느 정도 확보해주면 공장을 안 지을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그래서 뭐 CS 윈드는 이미 지금 타워 공장 부지까지도 확보를 해서 거기 이미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만 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목표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확정이 되는데 풍력을 연평균 1.9기가 정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부분 다 이제 해상 풍력이죠. 근데 그 정도 2기가 가까운 해상 풍력 시장을 우리가 한국에 열게 되면 굉장히 한국이 앞서갈 수 있죠. 아리백 그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전 쪽은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풍력하고 이제 태양광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 국내에서 그 아리백 기업들의 그 필요한 그 에너지를 다 충족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속도로는 안 도저히 됩니다. 지금 대중이 안 되는 상태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상태로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속도를 네, 더 올려야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하고의 어떤 그 거래가 끊긴다면 그 예,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기업들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음, 이미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뭐 IRA도 그렇고 EU도 음, 지금 뭐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국 내 영내에서 하는 것을 우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다가 아리백까지 안 되면 음, 뭐 뒤돌아볼 이유가 없죠. 그거에 음,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뭐라도 해야 되고 빠른 속도로 더군다나 해야 된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고 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아리백 관련된 기업들 숫자가 50개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과 이런 해외 다국적 기업들까지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리백 이슈 때문에 음. 만약에 이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얘기해 볼 수도 만약에 이제 있을까요? 그거를 음, 못 깨닫고 현 네, 정부에서 계속 뭐 좀 어, 지연시키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간다면 음, 이제 요번 정부 거의 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다음 정부를 맡게 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계획들이 다 음, 2030년대가 데드라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의 유엔에 우리가 음, 제출한 탄소 감축 계획 목표도 2030년이 1차 목표고, 네, 또 다른 뭐 지금 아리백도 계속 이제 음, 땡겨져서 애플 음, 같은 경우는 2030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애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다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음. 지금 이제 이런 추세면은 몇 어, 년 후비에 버리면 그게 실현하기 탄소 굉장히 감축 어렵잖아요. 40% 달성하기 네, 어려워요. 예, 네, 예.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린 산업 모든 그린 산업의 선두주자 아니에요. 네. 태양광, 그러니까요. 풍력, 음, 뭐 수소, 음, 전기차, 배터리 음. 어디 하나 우리가 빠지는 기업들이 있나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참. 이렇게 모든 조합을 원스톱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을 음, 제외하면. 음. 근데 중국을 지금 막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와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산업이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계기가 우리 마련되는데. 관련된 기업들은 음, 그야말로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없고 음. 그나마 있는 기업들도 밖으로 나가야 돼. 네, 아리백이라든지 네, 탄소 네, 국경세라든지 뭐 다양한 또 제재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가난해지는데 참 그러니까 답답한 답답합니다. 일이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해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건 또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솔루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풍력적으로 보면 CS 윈드 언급하셨지만 네. 이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또 중요한 것 같은데 CS 윈드니 또 이제 뭐 상강 네. MNT니 뭐 이런 기업도 있고 또 뭐 조선업에서 이제 속속 또는 뭐 철강 쪽에서 이제 속속 그 해상 풍력 관련한 산업으로 이제 뛰어드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세진중공업이나 네, 네. 세아제강지주 이런 회사들이 네, 있던데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좀 보게 될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거는 같은데. 이제 그 회사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리고요. 근데 음, 이제 앞으로 이런 구시대 산업들, 예, 탄소를 베이스한 산업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뭐 뚜렷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린 산업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네, 업체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고, 음, 국내 시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다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CS 윈드는 우리나라에 아직 공장이 없잖아요. 글로벌 1위 업체인데, 그러니까요. 어, 글로벌 타워 1위 세아제강 업체인데, 지주도 예, 영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영국의 대규모 그 해상 풍력 사업. 모노파일 네, 하부구조물 공장을 음,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회사들이 많아질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가
쪽박을 차지 않는 그런 이제 계속 제조 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점은 상당히 저는 좀 희망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예, 왜냐면 뭐 우리나라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조금 정부에서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진짜 한 2기가 정도 되는 해상풍력단지를 꾸준하게 수요를 만들어만 줘도 해주면은 뭐 많은 업체들 지금 조선기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많은 철강과 관련된 기자재들 그다음에 전선 회사들 또 네. 거기에 또 들어가는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 네. 굉장히 많이 육성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게 아까운데 네. 근데 우리 이제 산업과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게 되겠죠. 뭐 어떤 정부가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네. 계속 뭐 해상풍력 올인하겠다는 얘기들을 네. 여기저기서 듣고 있어서 네. 그 점은 뭐 상당히 다행이네요. 좀 네. 다행이라고 판단하고요. 네. 뭐 CS 윈드는 작년에 유럽의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의 콜로라도의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올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고 고정비가 높아지면서 이제 일부 부자재들이 이제 원가가 올라가면서 올해 이제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죠. 그러니까요. 네. 예. 유럽은 리파워 이유 때문에 수요가 막 급증할 것이 확정돼 있고 미국은 IRA 때문에 수요도 급증하고 보조금도 왕창 받기 때문에 이제는 CS 윈드가 2위권 업체들과의 격차를 완전히 확 벌리면서 아주 압도적인 1위로 2030년까지 성장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대규모 오더가 있었죠. 4조 원을 수준으로 했더라고요. 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Gmen스라는 회사가 해상풍력 쪽에서는 누적 점유율이 70% 압도적인 1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Gmen스가 보더라도 2030년까지 그만큼 자기들의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는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타워 업체를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뭐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해상풍력이 이제 막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부품 회사들이. 그래서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증설을 대규모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CS 윈드를 선택을 했고 요 얘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서 제가 자료는 적진 않은 얘기인데 요번 그 계약은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프레임을 그린 거고 필요할 때마다 이게 PO가 나옵니다. 퍼체싱 오더가. 그게 이제 2024년부터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제 들어오는 거는 2024년부터 매출액이 일어나니까 아마 내년도 아마 하반기부터 관련된 PO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PO를 줄 때마다 선수금을 받기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선수금의 그 비율도 그 밝히기는 어렵죠.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사실은 잘 일어나기 힘든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플이 우리 LG나 이런 데서 디스플레이가 부족해가지고 막 선수금 주고 얻어내고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돈 대주고 빨리 생산해줘.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투자하는데 돈도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미리 이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낼 테니까 니네가 빨리 생산해서 달라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CS 윈드의 한테 유리한 계약이었고 위상이 확 높아지는 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CS 윈드는 완전히 뭐 2030년까지는 성장하는 것이 뭐 거의 확정이 됐다 싶을 정도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강 M&T도 이제 좀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삼강 M&T는 지금은 이제 국내에만 공장이 있고 대만에만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SK로 인수된 건 다 아시잖아요. SK 에코플랜트가 인수하면서 지금 해외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미국은 사실은 캘리포니아 지역은 여기서도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그 미국의 파트너사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정 시점이 되면은 그런 부분도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정말 탄탄한 기술력 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뒷바람만 좀 불어줘도 좋을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뒷바람을 별로 못 느껴보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네요. 자, 오늘 한병화 의원님 모시고 두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2차 전지 내년 전망하고 또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해상 풍력과 관련한 사업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뭐 글로벌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좀 더 현명하고 그러면서도 한국 산업과 또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병화 의원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